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자, FDA 프리-NDA 간암 관련되는 미팅이 이제 이달 중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개최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6%, 다우 선물 같은 0.42%, S&P 같은 경우는 0.54%,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52% 여전히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식에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 3분기 어닝 시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이제 내용도 좀 살펴보면 계속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이제 바닥 매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가장 좀 중요했던 게 이제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JP 모건의 CEO 다이먼의 어떤 경고 관련되는 부분, 어나더 추가적으로 20% 더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much more painful than the first. 첫 번째 한번 20% 빠지고 향후에 또 20% 좀 빠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인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지는 20%가 굉장히 좀 더 painful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의 어떤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항상 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 이제 ISM 공급자 이제 지수,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또 이제 저널의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10일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나오고 13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1월 초에 나오는 FOMC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3일에는 FOMC 여사록 공개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발표가 같이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불안감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의 어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빠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22원 80전 정도 1.61% 올라가면서 다시 1435원 정도 환율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외국인 쪽에 이제 매수가 선물과 더불어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매수세 유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조금 지수대에서 좀 매수세 흐름이 좀 나왔던 것이 수급의 어떤 변화가 조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인 어떤 모습인데요. 아무튼 10월 달에 어떤 초반 이틀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4거래 연속으로 미증시가 좀 빠졌는데요. 오늘 좀 어떤 흐름일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HLB 관련 이제 기사에서 오후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하나 더 있죠. HLB 생명과학 쪽에서 이 도입되는 항암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로티닙입니다. 파이로티닙은 2020년도에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파이로티닙 관련되는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HLB 생명과학이 이제 맺었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파이로티닙 관련되는 폐암 쪽에 이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제 임상 진행 중입니다. 올해 7월 달에는 이제 파이로티닙하고 이제 카페시타빈, 이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이제 병용요법으로 가교 임상을 식약처에 신청했는데, 해외에서 이제 개발된 신약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효과 안정성이 이제 발휘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이 이제 가교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파이로티닙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0년도에 2차 치료제를 허가받은 이후에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번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승인을 또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죠. 바이로티니까 트라스트주맘 요거는 이제 허셉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세탁설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죠. 그래서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요렇게 이제 병용요법. 보통 항암제에서 이제 트라스트주맘하고 이제 도세탁솔하고 이 개발사 약물들을 해서 병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서제약도 이제 자신의 어떤 개발, 이 표적항암제죠. 타이로티닉과 요렇게 병용요법으로, 허투 타켓,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제인데 보통 이제 유방암 쪽에 이제 허투 관련되는 타켓의 어떤 표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허투 치료를 받지 않은 재발성 전이성 허투에 이제 반응이 있는 유방암 환자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재발성 전이성 허투 환자 590명 대상으로 바이로틴이 받고 이제 트라스트주맘 도세탁솔 1차 치료제 효능을 평가하긴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OS 값하고 이제 PFS 값이죠. 기타 이 DCR이라든지 DOR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차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PFS 값에서 대조군 대비 대조군이 이제 10.4개월인데 24.3개월 이제 PFS 값에 나왔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수한 효능을 갖춘 걸로 중국 내에서는 이제 확인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무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이제 악화되지 않고 이제 생존한 기간입니다. PFS 값. 이 OS 값은 보통 이제 투여하고 이제 사망까지 어떤 이제 생존 기간을 OS 값이라고 하고, PFS 값은 이제 이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파이로티닙이 이제 유방암 1차 치료제도 이제 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제 파이로티닙의 어떤 적응증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추가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승인받았던 이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가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로티닙이 이 폐암이라든지 유방, 일보세나님도 이제 여러 이제 적응증이 있듯이 이 표적 항암제는 특히 이제 암에서는 이게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이라든지 약물 가치 정대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적응증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표적 항암제다. 이 부분들이 이제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좀 중요하고요. HLB 생명과학도 이제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국내 판권과 일본하고 유럽의 몇 지역에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호재성을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 간암 관련되는 프리 NDA 미팅, 이미노믹의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탑라인 발표, 그리고 이제 유중의 어떤 기준일이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일정들 타임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가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 프리 NDA라든지 프리 VLL 미팅, 타임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미팅을 하기 전에 이제 30일 전에 이 prior to meeting 이제 30day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서브미트 관련되는 이게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회사가 밝히질 않고 보통 이제 30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 FDA issue official 이제 미팅 미니트 투 스폰서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팅 이제 미니트라는 건 어사록이죠, 어사록.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사실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이 NDA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FDA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상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사록에 따라서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후에 나오니까
이 10월 달에 하게 되면 11월 달에 이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보통 내년 1분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구체화된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 2월 달 요런 어떤 점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시점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그 HLB 어떤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는 어떤 이제 재료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거의 무차별적으로 코스닥이 4%까지 밀리다 보니까요. HLB도 장중에 49,950원, 오후장에도 좀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42,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에는 한 200원 빠져서 41,300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만,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는 계속 이제 매수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가 이제 지난 이제 그 금요일에 이어서 좀 다시 좀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한 8.37% 정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ADX 지표는 이제 추세의 강도를 나타나는 건데, 추세가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이런 플랫형 조정에서 이 낙폭 가대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갈 때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이 퍼센트 K 지수가 조금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래량도 좀 늘어서 오늘 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좀 침체존에서 지금 이제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밑단은 한 4만원, 윗단은 이제 45,000원 정도가 되는 어떤 흐름들을 거의 지금 4주 가까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좀 원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내일 만약에 원봉이 나온다면 이게 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바뀌는 어떤 흐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만원에서 45,000원의 어떤 흐름에서 윗단이 45,000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쉽지 않은 어떤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반영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한 45,000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어떤 좁은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도 밑단은 4만원, 윗단은 이제 45,000원의 어떤 흐름에서 어떤 이제 흐름들을 재료 반영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